네, 동포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강변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람도 쐬시고,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이 전국이 뒤숭숭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은, 마음만은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불쾌함을 서로 죽여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은 더욱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제에 이어서 이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 코로나19 전파 감염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의 그는 후속 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천지일보가 대남병원 슈퍼 전파자 추정 중구 간병인 30대 여성 하면서 이 정부 알고도 은폐했나라는 이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생생하게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 기사를 중점적으로 뉴스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문화일보 28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섭씨 8.72도에서 전염력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전염력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거는 중국 연구팀이 429개 도시를 분석한 연구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달 한국의 평균 기온은 7.5도, 그리고 4월달은 12.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3월달에는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오늘 코로나19의 실시간 상황판을 보니까요, 전 세계 확진자가 1,562명이 늘어나서 85,431명이고 사망자는 52명이 늘어나서 2,924명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우는 확진자가 어제 하루 사이에 813명, 엊그저께는 505명이었는데요. 어제는 더 많이 늘어나서 813명이 늘어나서 3,150명,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3월달에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줄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중국 연구팀의 분석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섭씨 8.72도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은 더 힘든 그런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때에 한국 사회에서 요즘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이 조선족이 이상한 데에 끼어서 이렇게 또 혐오 현상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반조선족 현상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는 실체가 없는 곳에서 조선족을 그렇게 거론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받았고요. 그리고 역시 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조선족 간병인 이와 관련 이 기사도 앞서 이 천지일보를 뉴스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는 방송에서 코로나19 신천지 집단 감염
발발 원인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일한 우한을 다녀온 조선족 간병인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매일신문이 또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 설과 관련돼서 이 매일신문이 계속 요즘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27일자에 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자는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슈퍼 전파자인가 하면서 그걸 확인을 하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남병원 직원의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대남병원에 조선족 간병인이 2명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담당 환자와 같이 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이 경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함께 격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대남병원 직원이 밝혔습니다. 어쨌든 대남병원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조선족 간병인이 2명 일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중국에 다녀왔냐 하는 거를 또 물어봤는데, 이 대남병원의 관계자는 이 조선족 간병인들이 중국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보통 이 주야 2교대로 일을 하는데, 이 바쁜 일상에서 명절에 친지나 가족과 접촉했을 여유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남병원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 2명이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27일 매일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28일자 매일신문을 보겠습니다. 28일자는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은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조선족 간병인을 파견한 지역의 업체를 또 인터뷰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남녀 1명씩 모두 2명의 조선족 간병인을 대남병원에 이렇게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간병인은 지난 21일과 23일 2차례 검체 결과 이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여성 간병인은 21일 1차 결과 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중국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국 길림성이 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 간병인 중 남성 간병인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12월 29일부터 올해 2020년 1월 8일까지 이 고향인 길림성에 다녀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간병인은 2019년 11월 18일에서 12월 2일 그 사이에 중국에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길림성 지역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이제 발발했던 우한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간병인을 파견하는 업체의 관계자는 이 중국에 다녀온 거는 맞지만은 우한을 방문한 것은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또 전파자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이 매일경제신문을 보도를 놓고 보면은 조선족 간병인이 간염 전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28일자 이 대구신문하고 또 천지일보를 보니까요,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이 대구신문은 지난 27일자 그 제보자 A씨를 통해서 조선족 간병인 B씨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중국 우한에 다녀온 이후 이 코로나19 잠복 상태로 근무하면서 이 대남병원 환자들에게 초기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대구 신문의 요 내용은 어제 제가 방송으로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 드렸었습니다. 이 대구 신문이 어제 28일자에도 이 후속 보도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조선족 간병인 2명 중 1명은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에 대해서 기록이 없고, 그리고 행적조차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에 이 조선족 간병인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이 파악은 했으나, 이 간병인 1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기록과 행적의 이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문의 보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대구신문의 보도가 맞는지 매일신문의 보도가 맞는지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구신문은 2명 중에 1명이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출입국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경상북도 간부인 공무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2명인데 2명 중 1명, 그러니까 매일신문은 2명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파견 업체를 통해서도 2명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구신문은 2명까지는 맞는데 1명은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도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잠적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닷없이 천지일보가 28일 단독으로 대남병원 슈퍼 전파자 추정, 중국 간병인은 30대 여성, 이렇게 보도를 제목을 뽑았고요. 정부가 알고도 은폐했나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선족 간병인 감염 전파설의 실마리를 다소 좀 풀 수 있겠나 싶어서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는 좀 상세하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면서 이 기사를 또 차근차근 또 분석을 해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천지일보에 난 그 기사를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일보도 이 대구신문과 마찬가지로 제보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5분경 이 30대 중반의 한국말이 어눌한 중국 여성 조선족이 청도 대남병원으로 급히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이 손모씨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손모씨가 27일 대구신문이 밝힌 제보자 A씨와 뭐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일보가 밝힌 제보자 손모씨는 나이는 50대고 거주지는 대구 수성구로 가는 것까지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신빙성을 좀 다소 높여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제보 내용도 2월 2일에 맞춰져서 2월 2일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2월 2일은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그 친형이 그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 친형이 급성 폐렴을 앓고 1월 27일 이 청도 대남병원의 응급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31일서부터 3일장을 이 청도병원에서 치렀는데요. 2월 2일이면 그 장례 전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보자인 손모 씨가 본 얘기를 이 천지일보가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해야 해서 집에서, 그러니까 그 손모 씨의 집이 대구 수성구죠. 그러니까 수성구인 그 집에서 수성 IC를 통해 그 청도 IC를 통과해 이 다리를 건너서 첫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흰색 계열의 티볼리 차량이 라이트를 번쩍이면서 계속 경운기를 울렸다. 그리고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이 신호가 바뀌어 이 좌회전을 해서 병원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티볼리 차량, 그 흰색 계열의 티볼리 차량이 이 좌회전을 해서 병원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 병원이 그러니까 청도 대남병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티볼리 차량도 뒤따라서 이 병원으로 진입을 해 병원과 보건소 사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는데 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는 따라오던 흰색 계열의 티볼리 차량이 따라오는데 이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계속 빵빵거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제보자인 손모 씨가 이제는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그 청도 대남병원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또 그 티볼리 차량도 이제 뒤따라서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티볼리 차량에서 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 씨가 그 여성을 A씨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A씨에게 다가가서 빨간불인데 왜 그렇게 빵빵거리냐고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 여성이 중국인 그 조선족 특유의 다소 어눌한 그 한국말로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편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좌회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씨는 그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가 왔을 때 맞은편 차가 오지 않을 때 가는 게 아닙니까? 법규도 모릅니까? 사과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자 그냥 가려던 그 A씨, 그 여성이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어눌한 한국말로 답을 하고 급히 이 대남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전 7시 50분쯤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씨, 그 여성의 외모는 그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또 우리말을 하는데 이 발음이 어눌한 게 이 중국인 조선족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흰색 이 티볼리였고 이 번호는 확인을 못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냥 패딩을 입은 것 같다. 그리고 검은색 계통의 그 긴 바지를 입은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모 씨도 같이 대남병원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아침, 그 2월 2일 아침 오전 7시쯤에 이 대남병원에 아침 일찍 왔다는 거고요. 이 여성도 그 이른 시간 아침에 이 대남병에 와서 그러니까 손모 씨하고 그래서는 거기서 첫 마주친 거지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남병원에 무슨 볼일로 온 것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그 천지일보는 2월 2일 이 조선족처럼 보이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이 제보자 손 씨를 내세워서 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듯이 이렇게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이 여성이 뭐 청도 대남병원에 무슨 일로 오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선족 간병인인지 뭐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일보가 28일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28일 오후 이 청도 대남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 30대 이 조선족 간병인의 실체 근무 여부를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 대남병원의 그 직원이 연락처를 주면은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천지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천지일보는 이 여성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간병 일을 하는 조선족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일 거다, 이 여성이 그렇게 또 가능성이 크다고 또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정부가 알고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이런 비난을 희폐하기 위해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청도일보는 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일보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이 여성의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고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일 거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은폐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추측성 보도를 어제 28일자로 갑자기 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천지일보가 이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전파 추정 경로 해가지고 이 춘절 중국 우한에 다녀온 30대 중반 조선족 간병인 A씨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별로 쭉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손모 씨가 언급한 그 30대 여성이라는 것은 추측이거든요. 직접 당신이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이 중국에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 이런 거를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뒤에 차량에 따라와서 내리면서 그 여성하고 몇 마디 주고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여성도 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제보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천지일보는 이 여성이 중국 조선족이라는 것을 단정해버리고 또 춘절 기간에 중국에 다녀왔다고 또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그거를 쭉 이렇게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8일서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 어쨌든 그 코로나19에 확진 판결을 받은 그 일지까지 쭉 꿰맞추듯이 뭔가를 짜집기 하듯이 해서 이렇게 쭉 추정 경로라고 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게 합니다. 왜냐면 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그거잖아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근무한 조선족 간병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고 성급하게 추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 탓으로 이렇게 물갈이 하려고 하는,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신천지 그 집단감염 원인을 조선족 간병인에게 돌리고
또 이를 정부가 알고도 숨기고 있다면서 정부에게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대구신문하고 천지일보가 묘하게 서로 입맞추기 하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기사가 이 정도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 청도 대남병원 측에 조선족 간병인에 의한 그 간병인이라는 게 일단은 그 매일신문은 이제는 2명이라는 걸 확실히 밝혔고,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또 확실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을 대남병원에 파견한 업체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세밀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신문하고 이 천지일보는 제보자의 딸랑 그 얘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조선족 간병인과의 실제적으로 접촉을 한 그 간병인을 파견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대남병원의 관계자를 실제적으로 인터뷰도 하지 않고선 이렇게 추측성 기사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전파설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체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전국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이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거를 엉뚱하게 무고한 이 조선족 동포들한테 엮어서 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악이고 살인마와 같은 그런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신문하고 천지일보가 좀 더 확실한 정황 증거를 갖고 사실 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 간병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또 한국 사회로부터 또 욕을 보이게 하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쉽게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동포 여러분들을 저의 이런 의견과 이번에 이 뉴스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같이 한번 곰곰이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이 상황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이 신천지가 사실 24만이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천지일보도 신천지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과 맞물려서 이 신천지를 계속 거기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아마 그거를 그 중국 동포인 조선족 동포들한테 그쪽으로 자꾸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어쨌든 이 동포 여러분들하고 이 천지일보 28일자 기사 대남병원 슈퍼전파자 추정 중국 간병인 30대 여성 정부 알고도 은폐했나 라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뉴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